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세가 되게 지리하게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당분간은 이 추세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찾아보면서 그래도 당분간은 이벤트 거리가 없구나, 올려줄 만한 명분 거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중 합의에 관해서 스몰 딜 그리고 미니 딜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근데 그게 제한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 그리고 안전자산은 좀 약간 하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암호화폐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뭐 어떤 우리 통화 시스템 자체가 움찔거릴 때, 그때 그 위기가 오면은 우리 암호화폐 장세도 반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만한 명분을 만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브렉시트하고 미중 무역 갈등하고 날짜적인 관점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XRP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11월 5일인가? 10일인가? 그 중간 사이 지점에 이게 스웰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웰이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웰이라는 행사가 있기 2주 전부터 2017년, 2018년에는 115%, 220% 이제 리플 코인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보면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51%. 그래서 2017년, 2018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이 사람은 만든 거예요. 갤럭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를지 내릴지 그거에 관해서 100%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건 지난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죠. 참고적인 관점으로 대입을 하고 뭐 지금 매수를 해서 당장에 뭐 115%가 오른다, 220%가 오른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차트상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린 컬러 가 나와 있고 2주 동안 상승을 했다. 115%, 220% 상승했다. 그리고 레드 컬러는 51% 정도 하락을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난 2년간은 그래 왔다. 근데 2019년 가서 어떨지 모르겠던데, 저는 일정 부분 저가에 매집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있으면 베네핏을 취해서 나올 땐 나와야죠. 저는 무조건 홀딩이 100%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벤트를 분명히 세력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리고 만약에 스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없다면 스웰이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오를 가능성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반감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잘 이제 눈여겨보셨다가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거는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스몰 딜이라고 하나요? 미니 딜. 이게 성사가 됐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농산물을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관세를 30% 매기는 거에 관해서 이거를 철회를 시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발언이 이제 일반 매스컴에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됐냐면, 달러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도 하락하고 있고, 채권 시장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자산이죠. 암호화폐 장세도 지금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패닉이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좀 약간 사그러들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딜이 발생했다. 이게 1년 5개월 만에 갑자기 작은 휴전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막 나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이 있겠죠. 제가 아침에 이제 살펴보다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있어요. 어쨌건 지금 보면은 S&P 500 지수,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이런 것도 반등세가 있고. 근데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나 되는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라는 조항 조건이 그 스몰디라는 그 계약 조건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12월 달에 관세를 매기겠다 했던 거에 관한 어떤 그 조항사항은 그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 스몰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그거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어떻게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끝나겠어요? 저는 이게 10년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짧아봐야 뭐 7, 8년? 어쨌건 그렇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누가 실 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이 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끊어질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빈덕스러운 어떤 그런 거, 성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가 있냐면 영국 여왕이 14일 의회 개원 연설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브렉시트 후에 영국이 번영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갈 거라는 예정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미리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도 마찬가지로 브렉시트를 원하는 거예요. 보면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14일 의회 개원 연설에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영국의 번영을 역설한다는 BBC가 12일 날 보도했다. 이게 오늘 영국 여왕이 의회에서 발표 연설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왕은 이날 연설에서 브렉시트 후 유럽연합 시민들의 자유로운 영국 입국을 끝내는 계획과 영국 국민들의 의약품에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도 밝힌다. 또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보리스 존슨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설문이 여당이 작성을 했어요. 야당은 지금 브렉시트가 안 되길 바라고 연기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게 통과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존슨 총리는 오늘 17일, 18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브렉시트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딱 선언하기에 우리가 딱 단정하기에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가 오늘 뭐 국내 날짜로 했을 때 14일이니까 여기 보면 17, 18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19일 날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뭐 발표가 날 텐데 17, 18일 날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뭐 무역 갈등에 관한 거는 작은 스몰 딜, 그러니까 작은 휴전 협정이 단기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장세한테는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제가 바라보는 거는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영국의 EU 탈퇴 일자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31일 날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시점은 17일 날, 18일 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불거져서 진짜 실제로 이번 달 말에 10월 달 말에 브렉시트가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전 세계 경제에 찬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미중 무역 갈등보다 저는 이게 더 여파가 되게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 경제 사태부터 이탈리아부터 도이치뱅크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게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장세가 어느 정도 오르고 막 이러려면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막 몰아치는 어떤 흔들리는 경제 뭐 이런 상황, 정치 상황 막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중 무역 갈등도 합의안을 도출했다. 1년 5개월 만에.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다가 만약 브렉시트도 만약에 1월 달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불장다운 불장은 내년으로 아마 기약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갑자기 뭐 몇천 원짜리 코인이 몇만 원 간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좀 한 걸음 좀 약간 뒤로 살짝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뭐 희망의 로를 깨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너무 과대하게 희망을 갖다가 시세가 안 오르면은 더 많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더 많이 사람이 지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뭐 좋은 희망의 소식 뭐 이런 걸 못 전해드려서 죄송하네요. 뭐 저는 브렉시트가 됐든 아니면 미중 뭐 합의안에 도출을 됐긴 했지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주식시장 상승 그리고 안전자산인 뭐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금값이 됐든 그게 단기적으로는 하향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는 거를 끝으로 오늘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